Supersonic. Supersonic. Supersonic motivating rhymes are creating. And everybody knows that JJ Fast devastating. We know you like us, girl, so you better get sterile, cause we are the home. Supersonic. 90년대 게임 키드들에게 소닉이라는 이름은 그리움과 애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세가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소닉은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이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친구입니다. 저 역시 세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소니와 MS 그리고 닌텐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사업 축소를 결정, 콘솔 게임기 시장에서 철수할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메가드라이브나 세턴, 드림캐스트를 부여잡고 울부짖는 사람들도 많았죠. 세가는 좋은 게임을 만든 게이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세가의 마스코트이자 메가드라이브에서만 1500만 카피를 팔아낸 히트작이 바로 소닉 더 해지옥 이라는 게임입니다. 감히 닌텐도의 마리오에게 도전장을 낸 캐릭터이기도 하고 마리오처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돌이 소닉이라는 작품입니다. 마리오 애니메이션은 실사 배우들 파트와 애니메이션 파트로 나뉘어 있었지만 소닉은 그냥 소닉이었죠. 여전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떠오를 정도로 소닉은 추억 그 자체입니다. 어린 시절 슈퍼 패미컴, 아니 현대 슈퍼 컴보이로 다양한 게임을 즐기던 저는 오로지 소닉 하나만 보고 그 게임기를 메가드라이브, 아니 삼성 알라딘 보이와 교환한 일이 있습니다. 그저 소닉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죠. 그리고 소닉 팩을 슬롯에 삽입하고 딱 1분 만에 제가 멀미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지러워서 도저히 소닉을 플레이할 수 없었죠. 즉시 게임기를 다시 바꾸기 위해 가게로 향했지만 당시 가게 주인은 국민학생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게임기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현대 슈퍼컴보이의 중고가 삼성 알라딘 보이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어린 저는 시세도 모르고 당한 것이죠. 저는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차가움, 어른의 냉정함, 그리고 중고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 배운 좋은 경험이었죠. 제게 타임머신을 준다면 이 시기로 돌아가 절대 게임기를 바꾸지 말라고 조언할 것 같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였어요. 당시 세가는 미국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에게도 16비트 게임기 전쟁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죠. 미국인들은 여전히 닌텐돈츠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닌텐도 천하에 도전하는 세가의 선봉장은 소닉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소닉이라는 캐릭터의 인지도는 아주 높습니다. 영화화가 가능했던 이유죠. 게임 캐릭터들이 영화로 나온 경우는 많지만 언제나 웃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닌텐도의 마리오는 영화로 나오긴 했지만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는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죠. 슐리 영화도 있는데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할 수준입니다. 반면에 안젤리나 졸리가 나온 툼레이더는 괜찮았고 얼마 전에 개봉한 명탐정 피카츄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CG 기술의 수준이 올라간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게임 캐릭터들이 스크린에서 활약할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슈퍼소닉의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네티즌의 반응은 안 좋은 의미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뮤지컬 영화 캐츠를 연상시키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톰 후퍼는 캐츠를 그대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관객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줬지만 슈퍼소닉은 달랐습니다. 소닉 캐릭터를 다시 카툰 느낌이 나도록 바꿨죠. 이에 명탐정 피카츄와 흡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캐릭터 자체는 귀여움의 권좌에 오른 피카츄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귀엽고 매력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바로 짐 캐리입니다. 리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할 사람이기도 하죠. 짐 캐리 같은 배우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게임 이야기하느라 서론이 길었습니다.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의 첫 영화화 슈퍼소닉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슈퍼소닉은 로보트닉 박사로부터 달아나며
도심을 질주하는 소닉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소닉과 그런 소닉을 추격하며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는 로보트닉 박사의 모습은 오래된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슴 뭉클한 것입니다. 물론 소닉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영화가 속도감을 중심으로 한 신나는 액션 영화라는 걸 직감하게 해주죠. CG는 다소 엉성하고 액션도 어딘지 모르게 허술해 보이지만 괜찮은 오프닝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멈추며 소닉의 내레이션이 흐르고 영화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소닉의 어린 시절, 소닉은 외계 행성에서 보호자 부엉이 롱클로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롱클로우는 늘 소닉을 걱정합니다. 소닉은 특별한 힘을 지닌 고슴도치이고 그 힘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소닉은 자신의 속도라면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을 거라 자신했지만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 정체불명의 추적자들에게 노출됩니다. 이에 롱클로우는 소닉에게 링의 사용법과 우주 지도를 건네줍니다. 안전한 행성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소닉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소닉은 지구로 오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요소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메가드라이브판 소닉 더 헤즈호그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소닉의 적이 에그맨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롱클로우와 소닉을 덮치는 적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너클즈와 같은 종족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후속작에서 이야기가 풀릴 것 같죠? 그리고 링입니다. 슈퍼마리오 시리즈에서 늘 나오는 동전과 같은 포지션을 지닌 게 바로 소닉의 링입니다. 마리오가 동전을 모으듯 소닉은 코스를 달리며 링을 모읍니다. 재미있는 건 소닉은 피격당할 때마다 링을 잃게 되고 소수나마 재빠르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링이 곧 HP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은 슈퍼마리오 시리즈에서도 참고하게 됩니다. 슈퍼마리오 갤럭시 등의 시리즈에서 동전이 곧 HP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예죠. 영화에서는 링이 곧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나옵니다. 소닉이 링을 주워 담는 것이 얼른 납득이 되는 설정입니다. 말하자면 링은 소닉으로 하여금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또 언제든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귀중한 아이템인 것입니다. 당연히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만 하죠. 하지만 이 링의 활용법은 개연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소닉은 지구에서 동굴을 파고 생활합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잘 지내왔죠. 취미도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소닉은 늘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는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혼자서 탁구도 치고 좋아하는 보안관 톰의 집에 가서 스피드 같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닉의 이런 외로움은 혼자서 야구를 하다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한 감정은 소닉의 몸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을 깨우게 됩니다. 전기를 일으키며 폭주한 소닉의 힘은 마치 EMP가 터진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태평양 북서부 전체에 전기가 나간 것이죠. 이 사태가 벌어지자 펜타곤에서는 비록 괴짜이지만 실력은 충분히 증명된 로보트닉 박사를 데려옵니다. 이에 로보트닉은 자신이 믿는 기계 부하들, 즉 드론들과 자신의 천재적 두뇌를 이용해 소닉이 있는 곳을 특정하고 이 힘을 발휘한 존재가 외계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까지 간파해내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러운 추적자들의 등장에 소닉은 톰의 집에 가지만 톰은 소닉을 보고 놀라 마취총을 쏴서 소닉을 기절시켰고 그 과정에서 링을 잃어버린 소닉이 링을 찾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트닉과 결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영화의 첫 장면이었죠. 스토리는 평범합니다. 사실 톰이라는 캐릭터는 지극히 평범한 미국의 보안관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역할도 소닉의 좋은 친구라는 단계에서 머물고 있죠.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단언컨대 닥터 로보트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보트닉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천재적인 자신의 두뇌에 반한 나르시시스트, 인간을 무시하고 기계를 신뢰하는 친기계파적 인물, 어디서 많이 본 인물입니다. 미치광이 과학자의 스테레오타입이죠. 문제는 그 스테레오타입을 연기한 사람이 짐 캐리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짐 캐리의 팬입니다. 저는 그가 굉장한 연기자이자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터널 선샤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전국 배우인지를 증명했습니다. 배우로서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보는 내내 감탄을 하게 만듭니다. 전국 배우, 웃음기를 거둔 진지한 연기를 할 때 드러나는 배우로서의 그의 능력은 최상급입니다. 전 세계를 뒤져도 짐 캐리만큼 잘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코미디 연기를 할 때 짐 캐리는 인간을 아예 초월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줍니다. 덤앤더머, 마스크, 에이스 벤츄라, 브루스 올마이티의 트루먼 쇼까지 짐 캐리가 쌓아올린 저 코미디 연기의 신화는 너무나 눈부십니다. 코미디 연기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정도로 위대한 희극 배우죠. 그리고 바로 이 슈퍼소닉에서 짐 캐리는 자신이 왜 짐 캐리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악역으로 나온 짐 캐리, 그 악역을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워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소닉이고 톰이고 필요 없고 짐 캐리를 1분이라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영화를 2번을 봤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없이 닥터 로보트닉으로 존재하는 짐 캐리를 보고 싶어서 영화를 계속 보고 싶어지는 거죠. 배우가 영화를 장악한 좋은 예입니다. 별거 아닌 개그 장면도 짐 캐리가 뿜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그의 노하우와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 기막힌 연출로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배우가 노는 건 재앙입니다. 짐 캐리를 위해서라도 슈퍼소닉 후속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메인 빌런은 닥터 로보트닉이어야 합니다. 아니다. 스핀오프로 닥터 로보트닉의 역습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은 소닉에게 당해 버섯 행성으로 날아간 닥터 로보트닉이 버섯 행성의 친구들을 전부 충성스러운 로봇으로 만들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위풍당당한 로봇 군단을 이끌고 저 간악한 고슴도치 소닉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어차피 소닉 영화의 스토리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짐 캐리를 제외하면 영화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소닉의 그래픽이 안 좋습니다. 물론 예고편에서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미묘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만큼 해낸 것은 훌륭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나 전개에 있어서 개연성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일단 링의 활용법이 문제입니다. 이 링이라는 게 실수로도 발동되는 거고 장소를 굳이 알지 않아도 장소를 인지하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사는 소닉이 링을 들고 던질 때 눈앞에서 면목동이라는 글귀가 적힌 천을 흔들기만 해도 소닉과 친구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시 중랑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소닉은 잠시 버섯 행성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도 되고 그냥 지구 지도 하나 들고 와서 아무도 모를 만한 곳에 가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꼭 미국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중반에 소닉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길을 몰라 톰과 함께 간다는 거야. 소닉이 톰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줄 순 있는데 소닉이 추억을 만들겠다고 술집에 들어가는 장면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말을 하는 고슴도치가 술집에 앉아서 떠들고 먹고 마시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는 기막힌 상황을 보여주죠. 게다가 중간에 시비를 거는 이유도 힙스터이기 때문이랍니다. 말 그대로 개연성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액션 보여주려고 술집에서 싸우는 거죠.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진행이 다 있습니까? 그렇다고 소닉의 액션이 시원시원한 것도 아닙니다. 술집에서 소닉이 싸울 때 보여주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연출은 솔직히 지겹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에서 퀵실버가 보여주고 나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것이죠.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플래시가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 혼자서 탁구 치는 것도 엑스맨에서 퀵실버가 보여준 장면이었군요. 뭐 그 장면이야 독창성과 상상력이 부족했다고 여기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소닉이 달리는 장면은 자주 나오는데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작 소닉 게임의 특징은 멀미를 할 정도로 빠른 스피드거든요. 게임에서 보여주는 것만큼의 속도감은 표현해야만 관객들은 소닉 특유의 초음속 액션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 영화는 게임을 해보긴 해본 건지 의문일 정도로 느리고 엉성한 액션만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가만히 있고 CG만 달리니 속도가 안 느껴지죠. 이게 무슨 소닉입니까? 닥터 로보트닉은 내내 멍청한 선택만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진하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머리는 좋지만 멍청한 게 흠인 천재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이마저도 짐 캐리가 하니까 그럭저럭 봐줄만 합니다. 아무튼 소닉은 이겼고 톰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샌프란시스코로 안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톰 따위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톰의 우유부단함에 질려버렸지만 톰 따위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쿠키 영상에서 시리즈 최고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캐릭터 테일즈, 마일즈 테일즈 프로워가 등장하며 후속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 슈퍼소닉은 평범한 오락 영화이지만 저는 후속작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슈퍼소닉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세가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엔딩 이후 나오는 도트 그래픽에 감상에 젖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슈퍼소닉 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오히려 명탐정 피카츄와 비교해도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을 수준입니다. 게다가 소닉의 캐릭터와 이야기가 여전히 먹힐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도 했고요. 솔직히 영화 슈퍼마리오와 비교하면 이건 명작 아닙니까? 평범하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짐 캐리를 캐스팅한 건 정말 좋은 수였죠. 나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게 2월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